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HD 현대일렉트릭을 좀 이야기 드리려고 해요. 사실 이제 뭐 이 전선주들, 전력기기 섹터들 전부 놓고 보면요. 일단 뭐 AI 판도 내에서 분명하게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기업 중에 하나죠. 왜냐면 이제 이 AI 쪽의 판이 커지게 되면은 그에 따른 당연히 전력에 대한 수요는 많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사실상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돈을 버는 그런 구조인 거예요. 물론 이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뭐 기술력도 좋아져야 될 거고 점유율도 좋아야 되겠고 뭐 그러긴 하겠지만 이 구조적인 카테고리 내에서만 범위가 벗어나지 않는다면은 좋아지는 건 저는 시간 문제라 보거든요. 그 안에서도 일단 저는 뭐 대장은 단연 HD 현대 일렉트릭이 일단은 대장이라고 보고 있어요. 특히 이 전력기기 내에서는. 그래서 지금 분기 최대 실적이 지금 9%대 또 급등세가 나온 상황이고 지금 관세는 우리가 낼게 미도 줄서는 HD 현대트릭, 일렉트릭 그리고 효성중공업 쪽. 그러니까 지금 효성중공업이나 HD 현대일렉트릭이 미국 쪽에 지금 법인을 설립하고 있죠. 그리고 변압기 공급을 지금 늘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쉽게 말해서 우리한테 먼저 내줘. 우리가 돈 낼게. 약간 이런 상황인 거죠. 을이 아니라 갑인 상황이 된 배전 사업도 지금 확대를 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갑으로 갔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근데 아마 이 갑으로 가는 이 상황이 하루, 이틀, 뭐 한 달, 이달, 두 달, 뭐 이렇게 해서 끝나는 그런 갑이 아니라요. 아마 계속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이제 AI 쪽에 대한 시장이 활성화가 됐고 화랑기에 진입을 했고 결국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모델링도 엄청나게 독특해지고 많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루 걸쳐서 어떻게 돼요? 클로드라고 쓰시는 분들 아실 거고 제미나이는 뭐 다들 아시죠? 챗GPT도 뭐 워낙 유명하니까 다들 아실 거예요. 자, 대규모의 MMM 모델인데 이 언어 모델들도 지금 하루가 다르게 모델을 업그레이드하고 있어. 또 여기 플러스로 퍼블리시티도 있고요. 그룹도 있고요. 굉장히 많아요. 이런 AI 플랫폼들이. 그러니까 이런 플랫폼들이 서로 경쟁, 살아남기 위해서 모델을 업그레이드 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그만큼 엄청나게 많은 전력량이 소모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구조적인 수혜를 분명하게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현실이다. 뭐 그렇게 일단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그 국제 에너지 기구에서도요. 이 정기 2026년에서 30년까지 연간 그리드 투자를 50% 이상 늘린다라고 제시를 했어요. 뭐 이따가도 제가 이제 PPT로 말씀을 드릴 거긴 한데 결국 이게 이제 병목의 발전이 아니라 홍대전으로 이동하는 흐름을 공식화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미 뭐 실적으로는 올라가고 있는 거, 증가하고 있는 거 다 숫자로 보여줬어요. 결국 수요 기대가 아니라 실전 백록으로 이미 증명을 했어요. 아, 정말 돈 벌고 있구나. 숫자 찍히고 있구나. 앞으로 더 벌겠구나. 라는 걸 증명한 거죠. 그래서 이제는 방향성은 이 그리드 캐펙스가 아니라 이 그리드 캐펙스가 늘어나는 쪽으로 유력하겠죠. 결국에 올해 상반기 분기 수주장고 증가율이 꺾이지가 않는다면요. 아마 멀티플 부담을 상쇄를 시킬지 아닐지 이거에 대한 부담감, 분기점이 또 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수주장고만 꺾이지 않는다면요. 지금의 멀티플도 부담이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저는 지금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헤드라인은요. 그리드 투자 진짜 수혜주인가라고 제가 가지고 왔어요. 아까 제가 맨 처음에도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국제 에너지 기구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2월 6일 정기 2026에서요. 2026년도부터 30년도까지 이 전력 수요를 맞추려면요. 결국에는 연간 그리드의 투자가 지금 이 4천억 달러에서 약 50% 이상 늘어야 한다고 적었어요. 그러니까 AI에 대한 전력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돈이 먼저 꽂히는 곳이 결국에는 발전소가 아니라 송배전이란 소리라는 거죠. 이 송배전의 병목이라는 쪽으로 시선이 지금 프레임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고 있다라는 소리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주가가 그걸 지금 움직이고 있느냐라는 핵심적인 결론을 놓고 보면요. 지금 답은 딱 두 가지가 겹친 데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일단은 2월 6일 실적 공시에서 숫자가 확인됐죠. HD 현대일렉트릭이 돈을 벌고 있다라는 거 숫자는 이미 확인됐고요. 2월 9일에도 25년도 4분기 기록적 실적 그리고 업황 낙관이 기사로 묶이면서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그때 당시에도 반응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시장에 이거는 테마가 아니라 뭐다? 결국에는 실적 확인에 먼저 베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두 가지의 그림을 보면 돼요. 이미 우리가 실적으로 확인을 했어요. 숫자를. 돈을 벌고 있다라는 것을. 그리고 나서요. 기록적인 실적과 업황 낙관에 대한 보도가 집중이 되면서 그 당시에 2월 9일에 굉장히 강한 주가 반응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결국 시장에서는 어떻게 볼 수 있냐? 단순히 테마 베팅이 아니라 실적 확인 베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두 개가 자연스럽게 묶이면서 모멘텀이 강화가 되는 그런 수순으로 가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자, 그럼 그 다음 질문은 뭡니까? 진짜 돈이 되는 거 맞냐? 돈이 되냐? 이거죠. 자, 여기서 핵심은 결국에는 백로그의 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HD 현대일렉트릭이 2025년도 수주가 얼마냐? 42억 7,400만 달러예요. 수주 잔고만 딱 놓고 보면요. 67억 3,100만 달러입니다. 21% 이상 오른 걸로 제시를 했고요. 보도 자료에서도 3년 이상의 수주 잔고가 같이 언급이 돼요. 그러니까 3년치 일감을 이미 쌓아놨다. 그겁니다. 이미 곳간에다가 우리는 3년치 일감 다 쌓아놨어. 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대기줄이 길수록 당장 매출이 터진다라는 소리는 아니죠. 다만 몇 년은 뭐예요? 손님이 끊길 확률이 낮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대가 3년은 된다라는 겁니다. 안정적으로. 쉽게 말하면 이게 바로 매출로 반영은 안 되겠지만 그러니까 맛집이라는 거죠. 이미 3년치의 예약이 꽉 찼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장이 반론이 딱 하나 붙기는 해요. 반론이라 하게 되면은 결국엔 전력망에 대한 부분들의 증설은 실질적으로 인허가부터 그리고 공급망 때문에 지연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이 증설에 대한 부분들이 속도가 늦어진다라는 이 지연에 대한 반론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투자 총량의 방향이 꺾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로이터에서 2월 25일 독일 EON이 2030년까지 이 그리드 투자를 480억 유로로 상향을 해요. 자, 그 말은 즉슨 데이터 센터와 AI 전력 수요를 근거로 들었다라는 겁니다. 명시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지연 리스크가 남는다고 해도요. 이 그리드 캐펙스가 커지는 흐름 자체는 바뀔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 바뀌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지연이 돼도 어차피 이대로 갈 거야 라는 게 팩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밸류 자체에는 훼손이 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눌림이 나올 수는 있을지언정. 그러면 우리가 그거는 단순히 눌림 나올 때 기회로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공포로 보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업 구조도 딱 봐야겠죠. 숫자로 딱 보면요. 2025년 매출이 딱 봤을 때 얼마가 나옵니까? 거의 4조 가까이 나오죠. 4조. 전체 매출이. 전력기기, 배전기기, 회전기기 다 합하면 한 4조가 조금 넘어요. 4조가. 그리고 지금 전력기기 매출만 딱 놓고 보시면요. 2조 넘어요. 2조가 좀 넘죠. 배전기기가 한 7천억 정도 되고요. 회전기기가 한 5천억 정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전력기기 쪽의 매출 비중이 50%가 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뭐 17%, 14% 정도밖에 되지가 않지만 그러면 결국 뭐냐? 매출 성장보다 이익 성장이 더 가팔랐던 이유는 고마진의 전력기기 믹스로 설명이 충분히 된다라는 거죠. 이거 마진 굉장히 잘 보고 있구나. 라는 것이 설명이 되는 거예요. 영업이익률이 24% 이상 올라갔고요.
이익 성장률이 48%예요. 그러면 전력기기 매출 비중이 50%인데 거의 여기서 돈이 다 나온다라는 건데 이걸로 지금 이 정도의 수익률을 냈다라는 것은요. 고마진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 대 팔아서 천 남겨먹는 장사가 아니라 만 원을 남겨먹는 장사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지멘스 에너지도 2025년도 회계연도 말 수주잔고가요. 얼마였냐면 1380억 유로가 나와요. 이때 당시 이제 신고점이라고 밝혔었고 지 번호보도 마찬가지예요. 2026년 1월 28일 실적 발표에서 백로그에서 1,500달러를 언급을 합니다. 자, 근데 여기에 HD 현대 일렉트릭은요, 67억 3,100만 달러를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일단은 사실상 이렇게 백로그 규모만 놓고 보면은 아직까지는 글로벌 톱티어 총량은 아니에요. 근데 국내에서는 그 롱사이클의 초입에 올라탔다라는 증거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는 거죠. 왜? 국내에서는 선두이기 때문에. 아직까진 지휘 번호버라든지 지멘스 에너지를 따라갈 만한 백로그 수준은 안 되지만 국내에선 탑이다. 그러면 언제든 국내에 대한 부분들의 선두 지휘권만 가지고 있으면 돈 버는 건 뭐다? 시간 문제겠네? 라는 소리가 분명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 이미 번호버나 지멘스 에너지는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그게 숫자로 증명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 전망은 딱 체크 포인트는 두 개로 잡아볼 수 있겠어요. 뭐냐? 첫 번째는 올해 상반기겠죠. 상반기 이거 보면 돼요. 수주 가이던스의 달성 여부를 확인을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리드 투자가 늘어나는 국면에서 회사가 제시한 가이던스, 그러니까 연간 얼마죠? 42억 2,200만 달러, 매출이 4조 3,500억. 이 부분들이 분기 수주 공시 흐름에서 선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요. 2027년의 이익 추정치가 어떻게 돼요? 다시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멀티플 부담이 완화가 될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요. 첫 번째는 상반기예요. 그리드 투자가 늘어나는지 그거 꼭 확인을 하셔야겠죠. 그러니까 이 핵심 모니터링을 딱 보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 보면 돼요. 수주 공시에서 가이던스 흐름, 2027년 이익 추정치가 상향이 되는지 이 두 가지의 백로그만 확인하시면요. 아마 멀티플에 대한 부분들의 부담감은 많이 낮춰질 겁니다. 그러면 결국 지금 상황에서는 반대로 혹시라도 상반기 수주가 느려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럴 경우에는 선별 수주 전략이 결국에는 성장 둔화로 오해를 받겠죠. 그러면 당연히 변동성은 일부 커질 수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으로서는 2027년, 2029년이 관건입니다. 이때 초과한 물량이 인도 구간에 들어가면서 단가와 마진이 숫자로 확인이 되는지 그 구간이 어떻게 보면은 그리드 투자 확대의 과실을 실적으로 고정시키는 단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밸류의 방향과 조건을 딱 보면요. 목표가를 LS에서 115만 원, 목표가 키움에서 106만 원이에요. 지금 ROE를 추정하게 되면 약 한 33%, 그리고 현재 PBR 기준으로 25배에서 26배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멀티플을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ROE가 30%가 일시적인 사이클이 아닌 뭐냐? 고부가 믹스로 지속이 된다는 거죠. 즉, 일정 기간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사이클이 아니라는 거죠. ROE가 30%라는 것은 결국 일시적인 사이클이 아니라 중장기 호황 사이클을 타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ROE만 봐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저는 이제 핵심 체크 포인트를 딱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요, 무조건 상반기 수주입니다. 그리고 가이던스에 대한 달성 여부도 꼭 확인을 해요. 그리고 2027년, 2029년에 마진을 꼭 확인해야겠죠. 이때 당시에 고마진을 얼마나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같이 ROE가 30%대를 계속해서 유지를 해주는지. 이 네 가지가 가장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되겠죠. 자, 그럼 방향성은 결국 뭘로 가는 거예요? 여기로 가겠죠. 그리드 캐펙스가 커지는 쪽이 저는
유력하다고 봅니다. 단, 분수령은 여러분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반기 분기 수주가 결국 다음 질문을 정리하는 구간이 될 겁니다. 저는 오히려 이쪽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지만 이것도 꼭 확인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꺾이지만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숫자가 나오는 시점이 결국에는 다음 주가 상승의 정리가 되는 구간이 될 겁니다. 제가 옆에 리스크도 두 가지는 적어 놓긴 했어요. 근데 사실 이제 이거는 단기적인 리스크일 뿐이지 추세를 무너뜨릴 리스크는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체크만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그래서 저는 올해도 일단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올해도. 지금 버블 심하다? 이제 깨진다?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지금 추세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저는 일단 계속 홀딩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신규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얼마까지 기다린지는 모르겠어요. 매수를 내가 얼마에서 하려고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하락을 바라고 아래에서 싸게 살려고 하는 생각은 일단은 접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저희가 생각하는 가격대까지는 밀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얼추 여기서 반등 나온다고 하는 그런 구간들 있죠. 아마 거기까진 조정 주고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물려도 저는 일단은 분할로 천천히 받아내는 그 전략이 일단 맞다고 봅니다. 신규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렇게 투자 전략을 좀 잡고 대응을 하다 보시면요. 충분히 저는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저희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항상 이제 PPT로 여러분들 말씀을 좀 많이 드리는데요. 사실 차트에 대한 이야기는 유튜브로만 찾아봐도 많이 나와요. 근데 이게 사실 그 차트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뭐 영양가가 그렇게 큰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제 워낙 인터넷도 많이 발전한 시대고 AI가 또 도입이 된 시대고요. 대부분의 이제 30대, 40대, 34, 50, 60 세대분들도 아시겠지만 이제 뭐 차트에 대한 부분들은 대부분 다 잘 아시잖아요. 진짜 정말 디테일한 부분들 제외하고 뭐 기본적인 지표들도 여러분들 다 아실 거고. 근데 이제 대부분 이런 이제 기업의 속내라든지 어떤 구조적인 변화라든지 경쟁사들 간의 비유에 있어 가지고 이 특정 기업이 어느 밸류에 현재 위치를 해주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솔직히 인사이트를 내가 직접적으로 찾아보지 않는 이상은 찾기가 어려워요. 또 그런 걸 설명해주는 유튜버들도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봐요. 이게 결국 여러분들에게 지식이 되고 또 재산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이거 하나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또 숙지를 하고 알고 있으면은 그 다음 전력기기 대전만 관련한 섹터들 봐도요. 얼추 어느 정도 답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공부에는 끝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차트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근데 저는 차트보다는 일단은 이 펀더멘탈이 더욱더 중요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도움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영상은 제가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구독이랑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만 여러분들 꼭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